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발표 순서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게 돼서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저의 사주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신의 사주를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울컥했었는데요. 저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끄럽지만 제 사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일주 분석을 할 텐데요. 을축년 김요월 병호일 비축시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병호일주 간여지동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병호일주 자체는 물상으로 봤을 때는 그 쉬지 않고 달리는 붉은 말을 뜻하고요. 그래서 적토마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토를 흑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토는 토끼 토자예요. 네, 토끼 토자라서 토끼처럼 민첩하고 빠르게 달리는 붉은 말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 토끼도 마침 또 있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시는 그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이 병호일주는 다른 병화 일간들보다 그 병화의 특성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태양이 높게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좀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솔직하고 가식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웃기가 있는 좀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행 구성과 성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원국에 있는 것이 이제 목, 화, 토 이렇게 세 가지 오행으로만 너무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것은 금수가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순환 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삼기 생산격이다, 즉 기격이다 제가 계속 우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오행을 따져봤을 때는 있는 것이 인성, 비겁, 식상 네,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성도 이렇게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지 않고 정인만 되어 있고 식상도 상관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늘 일관되고 저의 주장이 좀 뚜렷한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성을 따져봤을 때 35 해가지고 40%죠. 그리고 비겁은 10, 15 해서 25%입니다. 그리고 식상은 10, 10, 15 해서 35%예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상관이 가장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성, 정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항목을 보시면은 50%가 넘지 않아서 어떤 특정 오행이 과도하게 발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격과 용신을 한번 볼 텐데요.
벽은 이제 월지의 정인이 연천간으로 이렇게 투간이 돼서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용신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월지를 억부용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극목으로 금재성이 용신이 되겠고요. 그러면 희신은 자동적으로 토생금해서 토식상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원국에 식상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재성이 와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운에서 언제 금재성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운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재성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더니 여기 49, 59 대운에 다행히도 죽기 전에 20년이라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특히 여기 59 대운이 기대가 되는데요. 재성 그 유금과 여기 축토가 유축합으로 식상 생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때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여기도 합이 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심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더 일찍 당겨서 10년만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사로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요. 우선은 여기 그 9, 19, 29 대운의 지지를 봤을 때는 조열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든지 만족도가 좀 낮고 삶이 팍팍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9, 19 대운에 천간으로 이렇게 재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학업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대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야 됐었는데 고민을 해보니 유일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 학과에서 1등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하면은 그 장학금은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험 볼 때 막 손이 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2등과 이제 2등을 0.5점 차이로 이겨서 그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병호일주 자체가 그 성미가 되게 급하고 약간 ADHD 증상이 있어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좀 공부를 잘 이제 못하는 일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일지 지장간에 이제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많은 그 방해 요소가 그 이후에도 계속 펼쳐졌지만 무사히 대학원 석사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9 대운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천간에 또 편관 임수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도 사회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이때부터 그 본격적으로 규모가 큰 외국계 유통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7, 8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특성상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과가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가 이제 국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중책을 맡게 돼서 총괄 관리자까지 승진을 하긴 했지만 주변에 어떤 시기나 질투가 많았었고 또 너무 일에 몰두해서 그런지 좀 번아웃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것이 머리도 식힐 겸 어학연수를 한번 떠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셔서 이제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받은 보너스를 모두 모아서 그 미국의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네. 근데 뉴욕은 지금도 물가와 학비가 가장 비싸가지고 거기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왕 가는 거 한번 크게 저질러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학비를 입금시켜 버린 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하고 그냥 어학연수를 떠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결행을 한 것도 병호일주의 어떤 특성 때문인 것 같고요. 이 시기에 해외 쪽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이 그 아까 이제 이 사주에 금수오행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수오행의 그 부족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개운법으로 저도 모르는 어떤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제 사주는 직장인의 사주가 아니라 강사라든지 프리랜서 쪽에 더 가깝다. 이런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사를 정리를 하고 주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 들어온 것도 다 거절을 한 다음에 영어 강사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르는 분야에 발을 딛는 것이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다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학원이랑 어학원 쪽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일을 하다 보니 초, 중, 고 대상 학생들을 모두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 생활을 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명리학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관심이 생겨서 한번 이제 상담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경력이나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적중률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잘 설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곳 심산 진로 컨설팅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9 대운으로 넘어갑니다. 네, 39 개미 대운 때 이때 또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개미 대운의 미토가 축토와 충미충을 하면서 축토 안에 있는 그 지장간의 글자들이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충미충을 하게 되면 축토 안에 개신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개수는 저한테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랑 그 다음에 대운에 있는 개수 그리고 이 시기가 2023년 개묘년이었어요. 여기도 또 개수가 있죠. 이렇게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중첩이 됐을 때 어떤 한 남자가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남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남자가 그 당시에 해외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딱 이 시기에 한국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인연이 얽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난 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뭐 저주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의 어떤 이 흐름과 이 지장 간의 이 계고와 중첩이 너무 이제 신기하고 절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충미축을 했을 때 여기 신금이 또 튀어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일간 병화와 병신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축중 신금이 일간과 합을 하게 되면
뭐 로또라도 사면 당첨이 될까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하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지장 간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진정한 명리 고수가 되려면 지장간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 대학가 인근에 있는 이제 번화가의 사주 타로샵에서 상담사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문 고객층이 되게 다양하고요. 특히 진로랑 연애 쪽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는 거를 같이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네이버 그 체험단 블로거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이제 상담을 또 해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색다른 경험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서울의 이제 가장 핫 플레이스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오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여 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이제 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의 사주를 영어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태국 사람은 여자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여리여리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사주를 열어보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임진일주였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태국에서 그 슈퍼마켓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뭐 특징, 건강, 가족관계, 사업 번창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막 신기하고 잘 맞다고 하면서 놀라면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K-팝, K-푸드처럼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K-사주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게 간판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운세 보는 걸 이제 포르춘 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장님한테 써붙여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담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회사에도 있어봤고 학원, 그다음에 상담 현장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왜 나는 하나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도 들었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상담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명리학적인 통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 이제 오추, 원진, 기문, 탕화가 이렇게 있는데 제 스스로를 잘 수행하고 다스리면서 또 직업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제가 이 대운을 지나고 있는 이제 4대운인데요. 4대운을 지나고 있는 햇병아리에 불과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 반도 있고 두려움 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어떤 일이 펼쳐지든 늘 겸손한 자세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타행의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노력하고 정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첫 번째 발표보다 4배 잘했지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이게 이제 학원 강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기승전결 1, 2, 3, 4 이제 체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하면서. 예. 자, 일단 지금 그 다음 대운이 이제 갑신 대운인데 여기에 이제 편인 운이 오고 여기 정인 운이 오지요. 요 정도 되면은
홍대나 마포나 저쪽 강북에서 소문이 많이 나요. 여기 청출어라. 예, 강북의 심산이다. 강북. 그쪽에 홍대 앞에. 사실 홍대 앞에 같은 데에도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알바나가 막 이제 워밍업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래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060이라든가 그런데 알바 경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많은 데 가서 명동이나 압구정이나 그 홍대나 강남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알바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사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거 있으면 질문. 이 사주에 대해서. 원장님 그러면 조후 용신하고 네. 격국 용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주에 조용과 격용과 억용이 있는데, 자, 조후적으로는 일단 수가 필요한데 그다지 수가 필요하지는 않다. 왜 그랬냐? 이거는 양 중의 양이지만 이거 병호일주는 양 중의 양인데 주변이 전부 습목, 습토 모두 습토죠. 이럴 땐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이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관성인데 관성. 예. 수관성이 그다지 필요한 사주는 아니다. 다만 이 축중계수 이것은 뭐예요? 축토 속에서 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축중계수 이 축중계수는 얼어있는 물이지요. 얼어있는 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관성에 대한 만족도 이것이 좀 떨어진다. 만족도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주대로 만나면 안 된다. 남자를 골라야 돼요. 선택해야 돼. 사주대로 만나면 반드시 축토 속의 계수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 사주가 만나야 될 그 이성상은 어떤 남자가 좋으냐? 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금이 많아야지. 일단 금이 두세 개는 돼야 된다. 금이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 금이. 또 신미일주를 만나면 끝내주지. 예, 병신합, 오미합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양날의 칼이야. 양날의 칼인데 가장 위험한 때가 천간에 개수 올 때, 지지에 자수 올 때지요. 지금 왔지? 여기 약 3.5년이다. 24, 25, 26. 내년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평관에서 정관 이런 이제 알바도 하고 학원 강사에서 투잡. 왜? 상관만 있어도 약한 상관이 아니죠. 화토동법으로 노란색, 빨간색은 절친한 친구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식상이 혼잡이 안 돼 있어도 투잡, 쓰리잡 하는 거는 괜찮다. 투잡, 쓰리잡. 예, 유튜브에도 괜찮지. 유튜브에도. 그러면 조용신은 수인데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은 관이지요. 정인격이기 때문에 격국용신은 관인상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이다. 그러면 격국용신도 수지요. 격국용신도 수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무관이기 때문에 식상은 관을 치고 재를 탐하지요. 그러니까 뭐야? 명예로는 그다지 성공하기가 힘들다. 명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억부용신은 금이라 그랬지요. 금,
재성. 이것이 와야 그날이 온다. 이것이 와야 그날이 온다. 이 사주는 조우용신과 격국용신이 큰 의미가 없다. 왜? 격국용신 관이 오면은 이거에 두드려 맞지요. 위에서 개수 두드려 맞지, 여기에서 자수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억부용신이 절대 필요하다. 억부용신이. 그런데 정인이 연천간에 있으니까, 격이 여기에 있으니까 관도 욕심이 나는 거야. 내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야. 세계 만방에 홍익 이념을 전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K사주. K사주를 지금 그 이유가 뭐야? 이 격이 일로 뜨면 어떻게 돼? 절대 K사주고 근데 태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 시장이 무궁무진해. 유튜브를 해더라도 항상 영어, 한국. 유튜브를 영어하고 한글을 섞는 거. 그러면서 K, 아까 이렇게 유튜브 제목도 K 무슨 사주 해가지고. 그럼 뭐야? 유튜브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동남아가 쫙 들어온다. 동남아.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 많이 몰려. 단기간에 이런 사주는. 예. 그러니까 뭐야?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버라든가 이제 동남아라든가 K사주로 대한민국 최초지. K사주가 되면 이게 최초가 돼. 뭐든지 최초가 돼야 돼. 최초. 예. K 마사주. 마시니까. 예, 독특하게 성도 한번 딱 기억해보면 그냥 기억이 나잖아. 예, K마. 예, 이게 뭔가 K마가. 한국에 말하는 거야. 한국에. 예. 그래서 이제 격이 일로 뜨면은 이게 이제 제로 가야 되는데 명예도 잡고 싶은 거야.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세계적으로. 예. 또 궁금한 거. 정인이 저렇게 월지 자리 잡고 있을 때 상관페인이 좀 더 세기가 좀 더 아주 잘 되지. 아주 잘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관페인이 잘 되는데 고립이 돼 있어. 요것도 고립, 목국토, 요것도 고립, 요것도 고립, 요것도 고립, 요거. 이게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이게 묘파다 보니까 인생이 철줄 풀려야 되는데 이 고립되면 초반기가 어떻게 돼? 40대까지 파도를 친다. 이게 순환상생이 되는 사람은 그게 없어. 파도를 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원지는 있지만은, 예, 요게 화생토. 이런 경우는 배우자를, 아까는 2주에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몇 주에 만나야 될까? 한 달에 한 번? 6주. 한 달 반에 한 번 만나. 한 달 반에 한 번. 예. 그러면 아주 반갑지. 한 달 반에 오는, 예, 아주 반갑다. 예. 그러니까 임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병화는. 개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이런 남자를 만나면 난리 나는 거야. 왜? 내 앞을 가리는 사람인데 강의상령이지. 그러니까 임수. 예. 그래서 상관페인이 있으니까 원래 병호일주는 많이 나대. 근데 뭐야? 바로 브레이크가 강력하지. 예. 그러니까 나대다가도 바로 스톱이야. 예. 만일에 병호일주에 이 인성이 없다. 무인성이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 결혼 7번 했어. 결혼 7번. 이 인성 쓰면 1년도 못 가. 1년도. 이게 뭐야? 강력한 브레이크야. 이게 뭐야? 참으리. 참고 또 참는다. 예. 근데 뭐야? 참는데 관성이 있으면 끝까지 참는데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참다가 폭발을 해버려. 이게 바로 추고 탐화의 추고 원진의 추고 탐화의 추고 원진의 욱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성질이 있다. 이 적토마 성질이 그때 나오는 거야. 참다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하고 이게 일로 오거나 여기가 상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상관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완전 노조위원장이지. 무조건 노조위원장이야. 예. 근데 월지가 정인이니까 상관이 있어도 표시가 안 나. 이건 어떨 때만 표시나? 개수가 올 때. 그때만 상관 짓을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월지에 상관이 없으면 이게 상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몇 프로예요? 35%. 예. 과다가 아니다. 과다가. 또 궁금한 거. 원장님 제가 그 어렸을 때 네. 그 미술 예체능 쪽에 제의를 또 받았었는데 네. 혹시 인성이 강해서 그쪽 길로 안 가게 된 건가요? 예체능은 월지에 화가 있어요. 이게 바뀌었다 이게. 그럼 예체능 그냥 끝까지 갔어. 왜? 요 손재주도 있고 요 아주 정교한 게 있지. 예. 아주 정교해. 예. 영어 선생님 할 이유가 있나요? 영어 선생님은? 해외 나갔다 온 거. 외국계 그런 근무를 안 했으면 영어 선생을 안 해. 외국 돌아다닌 이유가 뭐야? 영어 선생 해라고 거 돌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금 영어 선생의 이유가 뭐야? 이걸 사주하고 융합해서 K 사주를 해라고 지금 영어 선생을 하는 거야. 수학 선생을 안 하고. 이 이유가 있어. 지금 이 영어 교사에 만족하면 안 돼. 왜?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지금 사양 산업이야. 이 학원이라는 것은 안 돼. 예. 나 36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지. 그래서 투잡을 한 거야.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돼. 여기는 41이지. 55세까지인데 이게. 근데 5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람 몸에서 잡내가 나서 애들이 싫어해. 학생들이. 60이 넘어가서 학생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돼? 떨어져. 빨리 직업을 바꿔야 돼. 60 넘어서 어린애들 가르치면. 예.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지금 개미대운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관정관운인데 네. 그 천간이 상관정관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일을 하실 때 뭐 급여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조심해야지. 지금이 이제 갈등이야. 갈등이 있는 거야. 예. 근데 밑에는 요거는 비겁이기 때문에 70% 비겁 역할에서 상관 역할을 못해. 요거는 상관 역할을 못한다. 요거는 4, 5, 미 70%는 비겁 역할하고 2, 30%만 상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관 정관 이거는 작용이 안 돼. 예. 그리고 여기에 정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과 지지는 지지끼리. 예. 지금 요거야. 과도기가 지금 24, 25, 26 내년까지 이 변화를 이대로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가정에서 가정 주부를 하고 있다. 난리 나지. 난리 나. 예, 절대 안 된다. 예. 평생 이 바깥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금 올 때 복권을 사라. 유날. 그럼 복권을 몇 시에 사야 돼? 유시에.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에 유시에. 예. 유시에. 9월 8일부터 10월 7일 유달에 유축금이라든가 끝내주지. 이때는 날마다 사도 돼. 59세에서 69세 날마다 유금 올 때. 예. 이 닭띠하고 결혼했으면 끝내주는데 닭띠. 유축금 돈방석이야. 예. 일단 금기가 많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 금기가 많은 사람. 또 궁금한 거. 저기 기토가 네. 상관 정관도 되지만 예. 물상에서는 구름이라고도 해서 먹구름이지. 예. 예. 근데 양쪽에 거쳐 있을 때 자식.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식 때문에 내가 앞길이 막히. 자식 때문에. 예. 자식을 낳으면 내가 이제 자식한테 서포트 해주면 이건 뭐예요? 생제를 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묶여서 생제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딜레마예요. 자식이.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집에 있어야 될 확률이 많아. 집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올인이 돼. 내 힘이 자식한테 올인이 되면 재테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소원해지지요. 예, 배우자한테 소원해진다. 예. 그리고 뭐야? 이거 편인이지만은 정인성이 있다. 아니, 정인이지만 편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42%니까 편인 성향이 있다. 이거 타로도 좋지. 왜? 홍대 앞에서 알바하려면 타로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사주만 가져가 안 돼. 젊은 애들은 연애 위주기 때문에. 연애 위주로. 오방기도 하나 가져가. 오방기. 네. 오방기. 네. 그 원장님 네. 49살 그 갑신 때문에 네. 그때도 상관생세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49세. 끝내주지. 일단 금이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조건은 없어. 신유술로 와야 돼. 신유술로 와야 돼. 여기는 뭐야? 갈퀴를 가지고 다녀야 돼. 갈퀴를. 긁어 모으는 거야. 여기는 최고의 운이지. 그러면 네. 2028년부터 계속 좋은 거 아닐까요? 2028년보다 9년이 좋지. 하여튼 유금이 올 때 확 드러나. 얼마 안 지금 이 홍대라든가 여기 알바라든가 이게 그때 되면 이제 28년부터 이제 아주 그 큰 성과로 나타난다. 뭘 해도 3년은 그냥 배운다, 책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 3년은 뭘 해도 3년은 해야 돼. 예. 난 이 명리 가르치려고 8년 배웠는데 8명의 스승한테. 예. 많이 배워야 돼. 예. 근데 배우는데 3천만 원 썼어. 3천만 원. 근데 요새 사람은 300도 안 쓸라래. 300 안 쓰고 도사 될라래. 도둑놈이야. 완전히. 한 3천만 원 써야지. 원장님, 그럼 네. 저기 정미를 기점으로 무신부터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기는 2027년 28년 정도가 오면 이제 나타난다고. 29년 되면 이제 뭔가 확실히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늘리리만 보지. 좋겠다. 늘리리만 보. 예. 2027년도에 네. 토가 오면 이제 조우용 씨는 아니지만은 네. 충미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27년에 정민년에 27년에 정민년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 돼. 요때가 왜냐면 묘미 모글해고 오미합파 인비로 가게 되면 쩐이 안 돼. 쩐이. 그렇다고 충미충을 해도 뭐 큰 지금 수가 없기 때문에 계고가 안 되는데 여기 일단 미년은 지내야 돼. 지금부터 미년까지는 더 갖춰야 돼. 실력을 더 갖춰야 돼. 그러면 이 사주가 네. 신강 사주잖아요. 신강이지. 네, 65% 신강이면은 그러면 식재관 아무거나 와도 다 좋은 거네요. 식재가 나도 다 컨트롤을 해. 이게 다 그냥 왼손으로 다 컨트롤을 해. 식재관이 다 와도 아무리 큰 재가 와도 다 컨트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이제 능력이 있어져.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 관을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된다. 남자보다 내가 3배 더 벌어. 어떻게 되겠어? 남자를 무시하게 된다. 그걸 조심해. 능력이 있어지면. 예. 네? 그러면 그 신금이 오면 네. 묘신 기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 촉이 살아나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어떤 신금이 오면? 저기 49 저기 요거 신금이 오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감각도 살아나고 여기 묘신 감각이고 일단 이 원국에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무조건 와야 돼. 오고 가야 돼. 금이 일단 와야만 돼. 예, 이게 와야만 풀리고 금이 오고 세운에서 또 신유술로 가면 아주 좋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물이 없는데 물이 올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이 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 왜? 요 네 놈은 개수 자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자수는 크리스마스 달이지. 12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항상 요때 문제가 생겨. 약하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오면 두드려 맞아. 이거 두 개한테. 만일에 다행이야. 이 꼬랑지에 있어가지고 양날에 여기나 여기에 만일에 축토
상관이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 날 새는 거야. 자수오면 박살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청간으로 개수. 이건 12월이고 청간으로 개수 다음 달이지. 다음 달이야.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가 개미월이야. 정관이 오지. 정관이 오면 지금 요거는 어때? 7월 7일이 오기만을 몹시 기다리고 있어 얘들은. 이제 얼마 남았어? 7월 7일이면 얼마 남았지? 이거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 7월 7일부터 8월 7일은 남편한테 말을 예쁘게 해. 예쁘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돼. 남편 오면은 말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예측을 하면은 아주 좋아. 요 달에 아무 일이 없고 12월 달에 아무 일이 없다. 이러면 인꼬 부부가 돼. 인꼬 부부가. 근데 꼭 요 달에 호사다마 뭔 일이 생겨. 재수없는 일. 꼭 재수없는 일이 생겨. 요 달. 그래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동그라미. 예. 핸드폰에도 알람을 맞춰놔야 돼. 요 달 오면 알람 울리게. 날도 일진에도 개수하고 자수 오는 날 알람 울리게.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알람 딱 받고 나가면 조심한다고. 예.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아주 잘한 마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